안녕하세요 여러분, CMApex입니다. 오늘은 내 집 짓기의 첫 단계인 계획 및 준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의 드림하우스를 향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저희 CMApex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 짓기를 위한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실적인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대출 등을 이용하여 건축 시 들어가는 비용을 세부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대지구매 비용, 설계비, 공사비, 인테리어비 등을 여유 있게 측정하여 확보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예산 측정 시 어느 정도의 여유 비용을 마련해두고 측정을 하셔야 공사 중 일어나는 초과 비용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 선정 및 구매입니다.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의 대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지를 구매 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용도에 맞는 대지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되며 내가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 같은 경우엔 정부에서 운영 중인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조망권 및 일조권, 평지인지 경사지인지, 인근에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소음 및 악취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됩니다. 그 이후 조건에 맞는 대지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건축사 선정입니다. 계획 중인 건축물을 예산에 맞게 내가 원하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축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 건축사무소를 방문하여 내가 구상하고 있는 건축물을 예산을 토대로 설계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 됩니다. 업체 선정 이후 건축사에게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해줘야 차후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설계도면을 토대로 건축물을 지어줄 시공사를 찾아야 됩니다. 시공사 같은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산정해놓은 예산과 일정을 토대로 건축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 됩니다. 사전에 시공사의 신용평가 확인서를 확인하고 시공 능력이 되는지 우선 체크하여야 합니다. 시공업체 선정 전 설계도면을 토대로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를 대비한 시방서, 자재 수량 산출서, 자재 사양서 등이 포함된 견적서를 받고 검토 후 선정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 내가 구성하고 있는 내 집 짓기를 시작할 수 있는 첫 스텝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내 집 짓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산 선정, 대지 선정 및 구매, 건축사 선정, 시공사 선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집을 짓는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준비 단계를 사전 준비 후 진행하시게 되면 문제점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 책정 시 여유자금 확보, 대지 선정 시 다양한 요소 고려, 건축사와 시공사 선정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CMApex입니다. 오늘은 내 집 짓기의 두 번째 단계인 사전공사와 기초공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사전공사와 기초공사 같은 경우 내 집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CMApex를 통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공사는 본격적인 건축물 작업 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준비 작업을 말합니다. 사전공사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부지 정리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인데요. 부지 내의 나무, 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평탄화 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됩니다. 부지 측량은 정리된 부지 내의 GPS와 레이저 측량 장비들을 사용하여 건물 지을 정확한 위치 및 고도, 경계선 등을 표시합니다. 토양조사는 현재 부지의 지반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보어홀 드릴링 같은 장비를 통해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집안의 강도 및 구성 지하 수위 등을 분석합니다. 이런 분석을 통하여 기초의 유형 파악 및 깊이 필요한 보강 작업, 배수 시스템 설계 등의 계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시 시설물 설치는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현장 사무실, 자재, 보관소, 화장실, 임시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공사 기간 동안 작업자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게 되며 또한 자재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게 사용됩니다. 기초공사는 건물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이며 단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터파기는 구조물의 일부나 기초를 구축할 경우 해당 대지에 흙을 파내는 걸 말합니다. 굴삭기를 이용하여 설계된 깊이까지 땅을 파게 되며 그로 인한 경사면의 안정화 및 안전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정확한 깊이 및 너비를 유지해서 작업하여야 되며 지하수 및 안반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작업하여야 됩니다. 그 이후 거푸집 및 철근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 기초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초공사란 건축물의 하중을 안전하게 집안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면과 건물 사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종류로선 독립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복합기초가 있고 건축물에 따라 적용되는 기초공사가 각각 다르지만 현재 연속기초, 즉 줄기초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사전공사와 기초공사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단계는 집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전공사가 잘 이루어져야 기초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기초공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전체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안전하고 하자없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초석이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CMApex입니다.
오늘은 내 집 짓기의 세 번째 단계인 골조 공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골조 공사는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과정으로 건축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좌우합니다. 오늘도 저희 CMA펙스를 통하여 골조 공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조 공사는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과정으로 건축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주요 단계는 철근 배근,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 양생, 총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한 가지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근 배근은 골조 공사 시 콘크리트의 약점인 인장 강도를 보완합니다.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한 위치와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특히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서는 더욱 세심하게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형태를 유지해주는 임시 구조물이며 거푸집의 종류로는 유로폼, 알루미늄폼, 갱폼이 있으며 건물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야 합니다. 설치 시 수직 및 수평을 정확히 맞추고 콘크리트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지지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콘크리트 타설은 시멘트, 모래, 자갈, 물을 적절히 배합하여 만들게 됩니다. 타설 시 주의할 점은 재료 분리를 방지하고 균일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브레이터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기포를 제거하고 밀실한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 양생은 콘크리트가 설계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28일간 진행되며 충분한 수분 공급 및 온도 관리가 필수이며 제대로 된 양생은 균열 방지와 내구성 향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골조 공사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단계는 집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골조 공사가 잘 이루어져야 후속 공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골조 공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전체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초석이 완성됩니다. 오늘은 골조 공사의 주요 단계 및 단계별 상세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각 단계별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 등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하여 안전하고 내구성 좋은 집 짓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CMA펙스입니다. 오늘은 내 집 짓기의 네 번째 단계인 내외부 마감 공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건물의 미적 완성도와 실용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CMA펙스를 통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외부 마감 공사는 건물의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주요 단계는 내부 마감과 외부 마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한 가지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 마감은 건물 내부의 벽체, 천장, 바닥 등을 마감하는 과정입니다. 도배, 페인트, 타일 작업 등이 포함되며 공간의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재료와 방법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벽지를, 주방에는 내구성 있는 타일을 사용하는 식입니다. 또한 몰딩, 벽난로, 붙박이장 등의 디테일한 작업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내부 마감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하나, 바닥 마감, 원목 마루, 타일, 카펫 등 다양한 재료로 마감합니다. 둘, 벽체 마감, 도배, 페인트, 목재 패널 등으로 마감하며 공간별로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 천장 마감, 천장 도배, 페인트, 우물 천장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마감합니다. 넷, 주방 마감, 싱크대, 상판, 벽 타일 등을 설치합니다. 다섯, 욕실 마감, 타일 작업, 위생기구 설치, 샤워부스 설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여섯, 창호 마감, 문틀, 문선, 문, 창문 등을 설치합니다. 두 번째, 외부 마감은 건물의 외관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외벽 마감, 지붕 공사, 창호 설치 등이 이루어지며 건물의 단열 성능과 미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외벽 마감 재료는 석재, 벽돌, 금속 패널, 유리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며 지역의 기후와 건물의 용도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발코니, 테라스 등의 외부 공간 마감도 이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외부 마감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하나, 외벽 마감, 석재, 벽돌, 타일, 금속 패널 등으로 마감합니다. 둘, 지붕 공사, 기와, 슬레이트, 금속 지붕 등을 설치합니다. 셋, 외부 창호 설치, 단열 성능이 우수한 창호를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넷, 발코니, 테라스 마감, 바닥 타일, 난간 등을 설치합니다. 다섯, 외부 도장, 페인트 작업을 통해 건물의 외관을 완성합니다. 여섯, 조경 기반 조성, 이후 조경 공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내외부 마감 공사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단계들은 집의 기능성과 신밀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각 공정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용적이고 매력적인 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건축주의 취향과 생활 패턴을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즐기는 가족이라면 주방 마감에 더 많은 투자를, 재택근무가 많은 가족이라면 홈오피스 공간 구성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미래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를 대비한 무장의 설계,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 구성 등을 미리 생각해두면 좋습니다. 오늘은 내외부 마감 공사의 주요 단계 및 단계별 상세 내용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각 단계별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 등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하여 편안하고 아름다운 집 짓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CMApex입니다. 오늘은 내 집 짓기의 5번째 단계인 건축설비 공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건물의 기능성과 쾌적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CMApex를 통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설비 공사는 건물의 기능성과 쾌적성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주요 단계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그리고 소방설비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한 가지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설비 공사는 건물 내 전력 공급, 조명,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배선, 조명 설치, 전기기구 설치가 주요 작업이며 공간별로 적합한 조명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은 은은한 간접 조명, 주방은 밝은 작업 등을 설치합니다. 또한 홈 네트워크와 인터폰 같은 통신 설비도 이 단계에서 설치됩니다. 배선 공사, 전력선, 통신선 등을 설치, 분전반 설치, 전기를 각 공간에 분배하는 시스템을 구축, 조명 설치, 각 공간의 용도에 맞는 조명을 설치, 콘센트 및 스위치 설치, 필요한 위치에 전기 기구를 설치, 통신 설비, 인터넷, 전화, TV 등의 통신 시스템을 구축함, 홈 오토메이션, 스마트홈 시스템 등을 설치. 두 번째, 기계 설비 공사는 건물의 온도, 습도, 공기질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주요 작업으로는 난방, 환기, 에어컨 설치, 급배수 설비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과 거주자의 쾌적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지역 기후와 건물 특성에 맞는 난방 방식을 선택합니다. 신선한 공기 공급을 위한 환기 시스템 설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난방 설비, 보일러, 온수 배관, 방열기 등을 설치, 냉방 설비, 에어컨, 냉매 배관 등을 설치, 환기 설비, 환기구, 덕트 등을 설치, 급배수 설비, 상수도, 하수도 배관을 설치, 위생 설비, 화장실, 주방 등의 배관 설비, 가스 설비, 가스 배관 및 안전장치를 설치. 세 번째, 소방 설비 공사는 화재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화재 감지기,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을 설치하며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법정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구 표시 등, 피난 유도 등과 같은 안전 설비도 이 단계에서 설치됩니다. 화재 감지 설비,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등을 설치, 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을 설치, 경보 설비, 화재 경보기, 비상벨 등을 설치, 피난 설비, 비상구 표시 등, 피난 유도 등을 설치, 소화용수 설비, 소화전, 소화수 탱크 등을 설치, 재현 설비, 화재 시 연기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설치. 이번 편에서는 건축 설비 공사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단계들은 집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각 공정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편안하고 효율적인 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CMApex입니다. 오늘은 내 집 짓기의 6번째 단계인 조경공사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경공사 세부별 계획부터 설계 및 인허가 계약까지 내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경공사는 우리 집 외부 환경을 아름답고 실용적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을 넘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거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단계 부지 분석 및 기본 계획 수립. 공사 계획 전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할 땅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파악합니다. 첫 번째, 토양 분석하여 땅의 산성도, 영양 상태, 투수성 등을 체크합니다. 두 번째, 일조량 조사 통한 계절별 일조 시간 체크 및 풍향과 풍속을 측정하여 바람막이 식재나 구조물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계절을 고려한 식재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존재하여 그로 인한 계절별 식재 등을 생각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네 번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차폐 식재나 구조물을 고려하고 주차 공간, 놀이터, 휴식 공간 등의 기능적 구역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장마철 배수 문제나 미세먼지 적감을 고려한 설계 및 빗물 정원이나 투수성 포장재를 활용한 우수 관리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2단계 상세 설계.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반영한 세부 설계를 진행하며 실외 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한 고려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옥상 정원, 주차장 녹화 등 도시 환경에 맞는 설계 및 옥상 정원의 방수, 배수, 안전시설 등을 세밀하게 설계합니다. 두 번째, 수직 정원, 벽면 녹화 등 좁은 공간을 활용한 녹화 방안을 제시 및 조상솔, 소나무 등 한국적 정서를 반영한 식재를 고려합니다. 세 번째,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조경계획 완성 후의 모습을 건축주에게 제시합니다. 3단계, 인허가 및 계약. 첫 번째, 국토교통부, 지자체의 관련 법규를 꼼꼼히 검토 및 조경식재 기준, 생태면적률, 녹지율 등을 확인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조례를 검토합니다. 예, 제주도의 경우 자생식물 사용 의무 등. 두 번째, 조경 면적, 식재 기준 등 법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대지 내 조경 면적 비율, 식재 밀도, 수목의 규격 등을 준수 및 확인합니다.
필요시 대체 조경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 옥상 조경, 벽면 녹화 등. 세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조경 전문 업체를 선정합니다. 업체의 포트폴리오, 시공 실적,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 및 하자보수 정책, AS 체계 등을 여러 업체와 비교 검토 및 상세한 견적과 공사 일정을 확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재별, 공정별 세부 견적을 받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초기 단계는 전체 조경공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잘 계획된 조경은 집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조경 설계 시 주의할 점. 우리 집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설계, 사계절 변화와 우리나라 기후를 고려한 식재 계획, 관리가 쉬운 설계, 특히 바쁜 현대인의 생활을 고려, 친환경 자재 사용, 미세먼지 저감, 열섬 현상 완화 고려, 가족 구성원의 생활 패턴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CMApex입니다. 오늘은 내 집 짓기의 7번째 편인 조경공사 중 기반공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은 도시 주택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넓은 대지와 자연 환경을 활용해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한 기반공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 조경 기반공사의 주요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1. 부지 정리 및 정지 작업.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필요한 식생만 제거합니다. 전원 특유의 지형을 살려 언덕이나 낮은 곳을 자연스럽게 조성합니다. 토양 다짐 시 과도한 다짐은 피해 자연스러운 배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존의 큰 나무나 특색 있는 바위 등은 보존하여 자연스러운 경관을 유지합니다. 전망 좋은 곳에는 데크나 정자를 위한 기초 작업을 미리 고려합니다. 스텝 2. 토양 개선. 지역 특성에 맞는 토양 분석으로 최적의 식재 환경을 조성합니다. 유기물 보충 시 주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합니다. 지역 토종 식물에 적합한 토양 환경을 만들어 생태계 균형을 유지합니다. 토양 산도 pH 조절 시 화학약품 대신 자연 재료에 목초액, 쌀뜨물 등을 활용합니다. 스텝 3. 배수 시설 설치. 자연 배수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곳에 생태 배수로를 설치합니다. 빗물을 모아 정원 관리에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경사지에는 계단식 화단을 만들어 토사 유실을 방지하고 독특한 경관을 연출합니다. 자연석을 이용한 배수로 조성으로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스텝 4. 관수 시스템 구축. 전원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자동 관수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우물이나 계곡수 등 자연 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드립 관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식물 생장을 촉진합니다. 빗물 저장 탱크를 설치하여 건기에도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합니다. 스텝 5. 토양 개량 및 비료 시비.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종 식물에 적합한 개량을 실시합니다. 화학 비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유기농 비료를 우선 고려합니다. 퇴비장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자급자족 가능한 비료 공급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녹비작물 예, 클로버, 을 활용해 토양에 자연스럽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스텝 6. 예비 식재 구역 설정. 전원주택의 특성을 살려 자연스러운 동선과 조화로운 식재 계획을 수립합니다. 텃밭이나 과수원 등 실용적인 공간 계획도 함께 고려합니다. 사계절 변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선정하여 배치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방풍을 위한 경계 식재 구역을 미리 계획합니다. 스텝 7. 생태계 고려. 지역 토종 식물을 주로 사용하여 로컬 생태계와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벌과 나비를 유치할 수 있는 꽃과 식물을 계획적으로 배치합니다. 새와 작은 동물들을 위한 물동이나 먹이통 설치 공간을 고려합니다. 스텝 8. 에너지 효율성. 여름철 그늘 제공과 겨울철 방풍을 위한 전략적 수목 배치를 계획합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고려한 공간 배치와 음영 분석을 실시합니다. 주택의 조경 기반 공사는 도시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연과의 조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실용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 관리의 용이성과 비용 효율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CMApex입니다. 오늘은 내 집 짓기의 8번째 편인 주택 조경의 구조물 공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 구조물은 주택의 미적 가치를 높이고 기능성을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실용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구조물 공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1. 파고라 설치. 자연 소재를 활용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룹니다. 덩굴식물 식재로 계절감과 그늘을 제공합니다. 햇빛 차단 정도를 고려한 지붕 설계를 합니다. 전기 배선을 고려해 야간 조명이나 음향 시스템 설치가 가능하게 합니다. 스텝 2. 데크 시공. 내구성 있는 소재를 선택하고 방수, 방부 처리를 합니다. 주택과 정원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동선을 고려합니다. 미끄럼 방지 처리로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난간 설치로 안전과 디자인 요소를 추가합니다. 스텝 3. 연못 조성. 자연스러운 형태로 설계하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룹니다. 수질 관리 시스템과 여과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다양한 수생생물의 서식 환경을 조성합니다. 안전을 위한 완만한 경사와 비상 탈출로를 설계합니다. 스텝 4. 조경석 배치. 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석을 활용합니다. 안전한 설치를 위한 기초 공사를 실시합니다. 이끼 식재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합니다.
야간 조명과 결합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스텝 5. 산책로 조성. 자연석이나 목재 데크를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시공합니다. 배수를 고려한 기울기와 투수성 포장 재료를 사용합니다. 곡선 디자인으로 걷는 재미와 시각적 흥미를 유발합니다. 휴식을 위한 벤치나 전망대 포인트를 설치합니다. 스텝 6. 벽체 및 담장. 프라이버시 보호와 경계 구분을 위해 설치합니다. 식물을 활용한 녹색 벽면으로 자연스러운 경관을 조성합니다. 소음 차단을 위한 이중 구조 설계가 가능합니다.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 필요시 개방감을 확보합니다. 스텝 7. 야외 주방 및 바비큐 공간. 주택과의 동선을 고려해 편리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내구성 있는 소재로 시공하여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날씨 변화에 대비한 지붕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주변 경관을 고려한 오픈형 구조로 설계합니다. 스텝 8. 조명 시설. 에너지 효율적인 LED 조명을 주로 사용합니다. 동선과 안전을 고려한 기능적 조명을 배치합니다. 태양광 충전식 조명으로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으로 계절별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주택 조경의 구조물 공사는 기능성과 미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과 유지 관리의 용이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CMA펙스를 통하여 건축을 진행하실 경우 상단의 내용과 같이 기존 공사비 대비 공사 비용을 확실히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요금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cmapex.com 대표번호 1588381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주택 조경의 식재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수종 선택부터 식재 방법, 관리 방안까지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을 사계절 아름답게 가꾸는 중요한 과정이니 꼭 시청해 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CMA펙스입니다. 오늘은 내 집 짓기의 9번째 편인 주택 조경의 식재 공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재 공사는 주택 조경의 핵심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관리가 용이한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요 식재 공사 내용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1. 수종 선택. 지역 기후와 토양 조건에 적합한 식물을 선정합니다. 사계절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수종을 조합합니다. 관리 난이도를 고려하여 초보자도 관리하기 쉬운 식물을 포함시킵니다.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낮은 식물을 우선 선택합니다. 스텝 2. 배치 계획. 일조량에 따른 식물 배치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높이와 질감의 다양성을 고려한 층위 구조를 계획합니다. 시야 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전략적 배치를 합니다. 주택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 계획을 수립합니다. 스텝 3. 토양 개량. 식물의 생육에 적합한 pH 수준으로 토양을 조정합니다. 유기물을 추가하여 토양의 영양분과 보수력을 개선합니다. 배수 개선을 위한 모래나 자갈 등을 혼합합니다. 토양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합니다. 스텝 4. 식재 작업. 뿌리 분의 크기에 맞는 적절한 구덩이를 파고 식재합니다. 뿌리가 잘 펴지도록 주의하며 흙을 채웁니다. 멀칭 작업으로 수분 유지와 잡초 억제 효과를 높입니다. 필요에 따라 지주대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생육을 돕습니다. 스텝 5. 잔디 식재. 기후와 사용 목적에 맞는 잔디 품종을 선택합니다. 평탄 작업과 배수시설 설치로 기반을 조성합니다. 파종 또는 떼짱 식재 방식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초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잔디의 활착을 돕습니다. 스텝 6. 화단 조성. 경계석이나 목재를 이용해 화단의 형태를 만듭니다. 단연생과 일년생 식물을 조화롭게 배치합니다. 개화 시기를 고려하여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자동 관수 시스템 설치로 편리한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스텝 7. 특수 정원 조성. 허브 가든, 암석 정원, 수생 식물 정원 등 테마 정원을 계획합니다. 각 특수 정원에 적합한 식물과 환경을 조성합니다. 동선과 감상 포인트를 고려한 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유지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을 설치합니다. 스텝 8. 수목 관리 시스템. 자동 관수 시스템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를 합니다. 토양 수분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관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병해충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전정과 비료 공급 등의 연간 관리 계획을 세웁니다. 주택 조경의 식재 공사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관리와 환경 친화적인 방식의 적용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CMA펙스 입찰로입니다. 오늘은 내 집 짓기 시리즈의 벽체 마감과 바닥 마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요소는 주택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실용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요소별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1. 벽체 마감. 친환경 벽지 시공. 황토, 숯, 편백나무 등 천연 소재 벽지부터 친환경 인증 벽지까지 다양한 옵션을 시공합니다. 습도 조절과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벽지를 선택하여 시공합니다. 각 벽지 종류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공 방법을 적용합니다. 벽지의 패턴과 질감을 고려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친환경 페인트 작업. VOC 함유량이 낮은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여 시공합니다.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페인트 색상을 선택하여 시공합니다. 올바른 페인트 시공 방법을 준수하여 완벽한 마감을 실현합니다. 특수 페인트 기법을 활용하여 독특한 벽면 효과를 연출합니다. 다양한 벽면 마감재, 목재 패널, 벽돌, 타일 등 다양한 마감재를 공간 특성에 맞게 시공합니다. 각 마감재별 최적의 시공 방법을 적용하여 내구성과 미관을 높입니다.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마감재를 선택하고 시공합니다. 질감과 색상의 조화를 고려하여 독특한 벽면 디자인을 구현합니다. 벽면 단열 강화, 고성능 단열재를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결로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습층을 시공합니다. 외벽과 내벽의 단열 성능을 최적화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스텝 2. 바닥 마감, 다양한 바닥재, 원목, 타일, 카펫, 폴리싱 콘크리트 등 다양한 바닥재를 시공합니다. 각 바닥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공 방법을 적용합니다. 공간별 특성과 사용 목적에 맞는 바닥재를 선택하여 시공합니다. 내구성과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바닥재 선택 및 시공을 실시합니다. 친환경 바닥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바닥재를 선택하여 시공합니다. 실내 공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바닥재를 우선적으로 시공합니다. 지속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적은 바닥재를 선택하여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듭니다. 주의사항 및 팁.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자재 선택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유지보수와 리모델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공간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유연한 설계와 함께 벽체와 바닥 마감의 조화로 통일감 있는 실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자연광과 인공조명을 고려한 마감재 선택으로 최적의 실내 환경을 구현하며 소음 차단과 열효율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마감 설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으로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에 책임을 다하는 지속 가능한 주거 공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